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네. 거래량도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고 있고, 네.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약간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장님이 예전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락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다. 하락 중간중간에 반등이 한 번씩 나타날 것이고 이번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약간 그때 말씀하셨던 반등이 네. 지금의 상황인가 싶은 거죠.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가졌습니다.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냉정하게 보자면 아직 상승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연출이 되고 있지 않은 네. 느낌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느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느는 걸로 인해서 이제 상승 분위기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정부가 정책을 굉장히 이제 규제 해제 정책을 굉장히 좀 빠르게 쏟아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뭐 반등 거래는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상승으로 연결이 되려면 급매물보다는 조금 이제 올라간 거래들, 급매물이 소진되고 그 위에 이제 호가들이 올라간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는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은 그냥 확연한 반등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네. 어쨌든 하락 추세를 줄이고 일종의 하락이 좀 멈춘 듯한 그런 지금 시장 흐름은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죠. 소장님 말씀은 약간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이걸 반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게 만약에 반등으로 되려면 뭐 거래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럼? 일단 무조건 상승하려면 네. 거래량은 무조건 늘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느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무조건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 는다고 해서 무조건 또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무조건 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느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의 적극성, 그러니까 매수자의 적극성이 동반된 거래가 수반이 되어야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매수자의 적극성이 동반된 그런 움직임은 좀 약해요. 근데 이게 사실 시장이라는 게 급변하지 않아요. 항상 서서히.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예 정말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진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다음에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급매물 거래들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매수자의 적극성이 동반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고 그래야 이제 적극성이 동반된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쫓아가서 살 수 있는 매수자의 심리 호전 상태가 벌어져야 이제 이어져야 약간의 상승,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급매물 소진 단계,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꽂힐 건지 이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라는 게 급매물이 소진되는 걸로 반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네, 반등도 아닌 거죠. 이건 반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반등이라는 거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상승장과 비교를 하는데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거든요. 정말 비슷해요. 그러면 상승장에서의 데드캣 바운스는 뭐냐? 조정이죠. 그러면 그 조정을 상승이 막 가다가 상승이 어느 정도 그냥 멈추고 있는 시점을 조정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정이라는 건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조정으로 꼽는 장은 어디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2018년 말부터 네. 2019년 전반기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이 바로 조정이란 말이에요. 실제 또 하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급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나왔던 하락 거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락으로 착각할 만큼 전문가들조차 이건 하락이다라고 한 80에서 90%가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럴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일종의 시장의 이제 반대 상황.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조정, 네.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는 반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려면 시장에서 지금 상승 분위기가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상승 분위기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 급매물 소진 단계. 근데 이게 바로 뭐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야 돼요. 버티는 힘도 강하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들도 조금씩 뭐 금리 인하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매수 심리가 이제 조금씩 호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좀 달라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야 그래야 이제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 상승이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들어보면 지금의 이런 급매물 소지는 이 1.3 대책으로 인한 걸로 그냥 잠깐 이벤트처럼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뭔가? 이게 뭐냐면 항상 흐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매물 소진 단계가 없으면 네. 상승이라는 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이루어지려면 네. 반드시 이 과정, 급매물 소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급매물이 소진된다고 해서 또 이게 반등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급매물이 소진되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월, 3월, 4월 가봐서. 근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하락장인데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상승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을 봐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이미 얘기했지만 반등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를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황만 인지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장 참여자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장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전문가 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네, 알고 있으라는 거죠. 시장이 단기간 안에 움직이느냐, 이게 반등하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시장 참여자의 입장은 뭐냐? 매수 아니면 매도거든. 그러면 우리는 매수 입장에서 보는 사람과 매도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지. 맞추기 놀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맞추기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좋아하는 사람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분통 터트리는 사람. 그거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매수 관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잠깐 상승하다가 멈출 것이냐. 잠깐 상승하다 멈출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 관점이라면 사서 잠깐 상승하다 하락하는 그 고점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 지금 쌀 때 매수해서 나는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대응이 달라지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반등의 구간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길진 않습니다. 아, 정말 길어야 1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장을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네. 그리고 대응도 길게 해야지.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네.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으로 다, 만약에 얻은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날리게 돼요. 거의 다. 그래서 단타는 좀 지양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겠다,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 이러면 최소 2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거나 그 이하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상승 구간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수자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거냐? 영원한 하락이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항상 고려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상승으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일시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느 정도 오르는 분위기에서 거래량이 늘 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상승이다 판단되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시장을 보면서 파악하면은 안 돼요. 시장을 보면서 파악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상승할 때는 영원히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고 그렇죠. 파악을 미리 해야 된다.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클 상황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상승은 무조건 반등일 수밖에 없다. 상승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지금 이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지금 거죠? 이 상황만 보면 상승을 만약에 그렇죠. 하잖아요. 예, 반등 구간이 생기면 이제는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잠깐 기분은 나쁠 수 있죠. 내가 좀 하락하고 좀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기분도 나쁘고 이런데 이 상황은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할 게 없거든요.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를 하면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준비가 돼 있던 사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는 참아야 되는 구간인 거죠. 조급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딱 진짜.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라면 이걸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더 길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조금 더 이제 매수자보다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또 시장 지금 상황만 자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더 좋게 본다라는 거죠.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이 금매가 소진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좀 상황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상황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시장의 자동적인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인위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이건 인위적인 거거든요. 네. 뭐냐? 정부가 네. 정책을 강하게 지금 풀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강하게 풀은 이유가 상승을 바래서냐?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번 정부가 만약에 이걸 상승으로 만들어버리면 다음 총선에 필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번 정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 뭐냐? 약간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그걸로 안정권에 있을 때. 그걸 정부가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정부가 바라는 건 항상 안정이라고 했죠. 네. 네. 안정을 바라고 있을 때가 가장 자기 정책을 성과라고 하죠. 네. 성과를 내세우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은 싫어하고 반대편은 좋아하고. 근데 그 반대편도 과하면 싫어하거든. 그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정권에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나는 정말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항변하고 성과를 부풀리기가 가장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또 막아버릴 수도 네. 있는 거네요. 정부가 이제 좀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지역 위주로 강하게 콱 막아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놔두면 이 지역이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 잘못하면. 그러면 그 지역을 막아야 되는 규제 지역으로 막고 규제를 여기에 대출 규제를 하고 왜냐하면 주변 여건이 지금 뭔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지금 푸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도 네. 풀어주고. 근데 대출이라는 게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대출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라는 상황.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 네. 그 정체 부분을
나중에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정부는 언제든 막을 수 있다는 걸 딱 생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이클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을 해서 그리고 그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대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런 상황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시장 사이클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런 상황으로 필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은 반등으로 보기에는 상황은 아닌 거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시장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근데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건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매도자들은 매도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제 파는 게 좋은 거고 매수자들은 조금 열받고 안타깝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딱 그거 같아요. 이 반등이라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상승하는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그 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폭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반등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 데드캣 바운스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딱 마음에 다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네요. 매수자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매도자는 그 기회를 잡아서 팔 수 그러니까 있는 거고. 제가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하락 흐름이 이어질 때 제가 이때 유일하게 폭등이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책도 나왔었잖아요. 폭등.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고 폭등이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만 봐서는 절대 폭등을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많이 매물도 되게 많이 나오고 떨어졌었잖아요. 가격도. 근데 폭등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왜냐하면 시장의 그 에너지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흘러가는가를 필연적인 과정으로 예측하고 있으면 그게 이 상황은 조정으로 가지만 하락이지만 좀 있으면 이 하락 에너지가 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강한 상승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네요. 딱 그 조정장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정말 단기간에 그냥 최고의 수익률로 매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폭등이지만 단기간이다. 그래서 2년 정말 2년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때 당시에 폭등이. 그래서 이 대응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를 해도 되지만 만약에 대응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냥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럼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냥 다 빼고 매수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앞뒤 잘라먹고 자기가 막 뭐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하고 싶은 말만 딱 잘라서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상황에서 보면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나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반등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필연적인 거는 상승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고 상승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하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필연적인 거는 하락이다. 큰 흐름은 하락이다. 그렇죠. 이거는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글귀를 많이 봐서 이게 정말 그때 들었던 반등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시장을 지금 관심을 뭔가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시기가 맞아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너무 갈려서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상승을 얘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분들에게도 기회네요. 지금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동안에 이제 뭔가 상승으로 막 얘기를 했다가 지금 어쨌든 한 1년 넘게 틀렸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인기도 사그라들고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질 때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지금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글에
이 힘이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